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중부지방에 모레까지 최고 25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폭우에 철저히 대비하실 수 있도록 주요 지역별 현재 상황, 또 비상시 대처 요령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성환 기자, 빗줄기가 한때 다소 약해졌는데 이대로 그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의 세력이 크게 약해진 모습인데요. 그러나 중부지방 곳곳에 작은 비구름이 새롭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밤새 이 비구름이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감시 CCTV로 현장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랑천의 모습입니다.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가 정상 소통하는 모습인데요. 밤새 중랑천 상류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절대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역 강남대로의 모습입니다. 서울에도 다시 비가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서울에는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춘천의 공지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춘천 역시 밤새 국지수성 호우가 쏟아질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은 물론 산사태의 위험이 커집니다. 산사태는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린 뒤 또다시 비가 집중될 때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의 연천군 동막1구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의 물살이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작은 하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김 기자,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이 비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리나요? 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두 차례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고 외치겠습니다. 1차가 내일 오전까지고 2차는 내일 저녁부터 모레 밤까지인데요. 시간당 최고 80mm의 폭우를 예상했습니다. 먼저 밤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와 수도권에 비구름이 새로 생겨나고 내륙에서 강하게 비를 뿌리겠다는 예측인데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낮 동안엔 비가 잠시 약해지겠지만 오후 늦게나 저녁 무렵부터는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비구름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요. 하류 지역인 경기 북부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장마전선 위치도 궁금합니다. 현재 어디 있습니까? 네, 먼저 기상특보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호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부지방과는 달리 남부지방은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속에 오늘 최고 34도까지 올랐는데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도 장마전선은 휴전선 부근을 오르내리며 중부지방에 비를 뿌린다는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50에서 150mm,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더 올 전망입니다. 8월 초의 비는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 폭우를 쏟아붓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김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특히 야간에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구름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밤이 되면 대기 상층의 공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따라서 하층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남하는 찬 공기가 바로 강하게 충돌합니다. 이 때문에 밤이 되면서 비구름이 더욱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때는 천둥, 번개도 요란하게 치게 됩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야행성 호우 속에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낮 한때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림천에서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강남역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가 하면
도심에서 빗길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수도권 비 피해 종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하천을 가로질러 구조용 밧줄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이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하천을 빠져나옵니다. 시간당 60mm의 폭우로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산책하던 시민들이 고립된 겁니다. 1시간 만에 시민 25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물이 한 절반 넘게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많은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처음 봤어요, 오늘. 도림천 하류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여름철이면 항상 한두 번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지역 분들은 좀 안 나오셨으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수가 역류하면서 맨홀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또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에 있던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가며 지나가던 차량 뒷바퀴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2대와 버스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주행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서울 청계천 산책로 일부가 물에 잠겨 출입이 통제되고 경기도 파주에서도 일부 상가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서울 도림천에서는 오늘 급류에 휩쓸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순식간에 상승했는데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니 걱정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찬 기자, 지금 다시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도림천 출입 통제는 아직 안 풀렸나요?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도림천은 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관리하는 이쪽 강변을 보시면요. 이렇게 출입을 막는 차단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출입 금지선은 무릎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빗방울이 밤사이 굵어지면서 도림천 수위도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술한 관리에 보시다시피 산책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와 시민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는 갑자기 예고 없이 많은 비가 쏟아지는 특성이 있어 출입을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구조 상황을 소방대원에게 물어봤는데요. 행인들은 산책로 7곳에 각각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자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의 높은 지대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림천은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비가 조금만 와도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곳인데요. 지난해 여름에도 주변에서 4명이 구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성북천과 정릉천, 우이천 등 하천 43곳 가운데 18곳을 출입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주말과 휴일 내내 강한 비가 쏟아질 예정이니까요. 도심 하천 주변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경기 북부의 한탄강과 임진강 수위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대피 기준을 넘었다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지금은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오늘 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죠? 네, 몇 시간 전까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 다시 큰 비가 내릴 수 있어 방심하긴 이릅니다. 지금 한탄강 수위는 평소보다 2m 정도 높은 49m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유속도 빠른 상태입니다. 이곳 한탄강뿐 아니라 북쪽에 있는 임진강 수위도 오늘 크게 상승했는데요. 임진강 상류에 있는 군남댐의 수위는 평소보다 4m 높은 27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남댐은 평소 초당 30톤 정도를 방류하는데 지금은 초당 790여 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도 인명 대피 기준인 1m보다 높은 1.6m까지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하천 주변에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한탄강변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이번 장마의 특징,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가 잦다는 겁니다. 최근 부산과 대전 같은 대도시에서도 취약 시간인 야간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인명피해까지 나왔는데 오늘 밤에도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박민철 기자가 폭우 대비 요령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도로에 물이 차오르더니 순식간에 지하차도 전체가 침수됩니다.
차량 7대가 지하차도 안에 갇혔고 결국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시간당 최고 87mm의 폭우가 쏟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전에서는 새벽 시간대 시간당 최대 102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아파트 한 층이 통째로 잠겼고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하는데 올해 장마철에는 대비가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밤에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야행성 장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밤과 낮의 기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운전한다면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집 안팎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하고 집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하천변 주차장이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하에 주차한 차량은 즉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난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번에는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집중호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비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릴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우선 그 매일 그 국지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을 뭐 1단위로 끊어서 정확히 계산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일인 오늘부터 3일까지 한 2, 3일 전망해 보면 특히 중부지방에서 많은 곳 200에서 300mm 정도가 누적 강수량이 그렇게 내린다니까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오늘 밤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의 강수 패턴이 야간에 지난번 대전에 190mm 비가 한 서너 시간에 내렸거든요. 이 정도 내리면 넘칠 수밖에 없죠. 어딘가 그 침수가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 밤 서울, 경기 중부지방에서 우려가 됩니다. 오늘 밤이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뭐 190mm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우려가 되는 그런 강수 패턴을 보이고 있기 특히 때문입니다. 오늘 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밤 역시도 오늘과 같은 게 또다시 재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예보의 이제 단위가 아까도 뭐 시간당 60mm다 네. 이렇게 집중호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체감이 안 되거든요. 네. 시간당 50에서 80mm 요 사이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유명한 1998년도 7월 31일 지리산 폭우 때 1시간에 그 남원 부근에서 140mm 비가 내렸거든요. 자, 1시간에 140mm 정도면 그게 우리나라 1시간에 내린 양의 최고인데 1시간에 한 50에서 80이면 그 뭐 괜찮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런 정도 비가 내릴 때 만약 차를 타고 그 윈도우 브러쉬를 하면 윈도우 브러쉬를 한 사이에 금방 앞을 가릴 정도니까 그 양을 흔히 말하는 그 양동이로 들이붓는 형태의 비 운전을 할 때 앞이 잘 안 보이는 정도 그런 정도가 됩니다. 이 윈도우 브러쉬를 하더라도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되니까 그 많은 양의 비가 워낙 그 굵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정도로 비가 내리면 이제 오늘도 도림천에서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심한다고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우선 늘 그 여름만 되면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에도 불구하고 꼭 침수되고 자동차 잠기고 인명피해 이렇게 나거든요.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예고된 상태, 이미 그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비가 내가 사는 지역 안 오더라도 상류에서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비가 많이 온다는 호우주의보가 오늘 낮부터 계속 서울, 경기, 중부에 내려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혹시나 내가 오는 곳은 비가 안 오니까 괜찮겠죠 하고 특히 저렇게 그 지금 피해 보신 나이 드신 분이 나갔다는 게 그게 위험 요소인데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여름철 보면 늘상 반복되던 게 최근까지도 이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그런 어떤 인명 피해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만큼 이런 그 KBS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주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안전 기상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이 함유가 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마를 보면은
이 장마 피해랑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대도시, 네. 부산, 대전, 네. 서울 이런 데서 자꾸 수해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1000mm가 쏟아져도 1000mm를 받아내면 침수 안 되거든요. 바다에 1000mm가 쏟아지면 전혀 침수라는 건 없죠. 다 받아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대도시의 그 문제는 특히 대전 같은 경우 거기 뭐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 비만 오면 늘 그거 고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 비가 내릴 때 그런 도로 주차장 같은데 낙엽이나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반드시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예보가 있으면 그런 거를 밤새 치워줘야죠. 그걸 치우지 않아 가지고 넘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늘 반복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조심 또 조심.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 북한 황해도 쪽에도 네.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네. 이게 걱정이 저희 임진강 쪽에 네. 계속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북한도 이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뭐 가뭄 때문에 여름, 가을, 겨울, 봄 난리 나는 곳인데요. 올해 특징이 장마전선이 남쪽에 계속 머물다 이제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중부와 북한 지방에 걸쳐 있는데 역시 그런 그 중부 지방 내리는 우리나라에 내리는 그런 기상학적인 원인으로 특히 북한 지방은 남쪽보다는 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장마전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거나 할 때 우리 남한 지역은 이런 조건 때 임진강 유역이 늘 넘쳤거든요. 지금은 많은 대비를 해서 그 임진강 유역 그 홍수 피해 보지 않는 편인데 북한 역시도 이제 이번에 큰 피해 우려가 됩니다. 이번 장마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유난히 긴 것 같습니다. 유난히 깁니다. 네. 그 원인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가 뭐 마른 장마다 뭐 이게 장마냐 이런 얘기를 하는 해가 한동안 그랬었죠. 많았는데 올해는 기억해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전형적인 장마 그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장마라더니 뭐 비가 안 와 이런 거와 달리 올해는 제주도에서부터 남부지방 또박또박 그 계단을 밟으면서 내리고 있거든요. 사실 상당히 긴 이유는 그 남쪽의 장마전선을 받치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빨리 그 여름에 무더위가 잦았던 2018년 이런 해와 달리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북쪽으로 빨리 못 올라왔거든요. 이제 이런 원인들이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북극의 그런 어떤 그 이상 난동 또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좁게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못했다. 찬 공기와 대치하는 여러 날 지속이 됐고 그런 것들에 걸린 중국의 남부, 일본의 남부는 역시 그 더 많은 우리나라보다 비가 많이 온 그런 장마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네. 아까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고비가 네, 네. 언제고 뭘 조심한다 이렇게 한번 종합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밤 그러니까 야간에 특히 이렇게 많이 발달되는 이유가 낮에 30도인 공기덩어리와 밤이 되면 해가 지니까 25도 공기덩어리라고 가정하면 30도라는 큰 그릇이 25도라는 작은 그릇으로 공기덩어리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밤에 넘치게 되죠. 낮에 넘치는 양보다 밤에 넘치는 양이. 그러니까 더 많은 응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증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도 고비고 내일 밤도 역시 고비고. 오늘 밤, 내일 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 경기, 중부지방은 다음 주에도 장마가 바로 끝나지는 않은 그런 기상 조건에 들기 때문에 제주도와 남부는 분명히 장마가 끝나서 지금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좁은 한반도가 중부지방은 많은 비, 남부지방은 폭염 이렇게 그 양분된 상태인데 오늘 밤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또 낮에 역시도 국지적으로 좁은 띠 모양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뭐 예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더니 안 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자기 지역 안 오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이런 장마철 예보에 그런 한계도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장마전선 상에서 분명히 비는 온다. 특히 내일 밤도 역시 그 오늘 밤 지난번 대전처럼 그런 국지적인 비가 우려가 되는 기상 조건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어쨌든 때문에 중부지방은 오늘 밤, 내일 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정부도 폭우 피해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아직 1단계 비상근무 중이죠. 오늘 공식 집계한 피해 상황 종합해 주세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출입 제한 구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주말 밤이지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오늘도 20명 안팎의 인원이 밤샘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단계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을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 상황을 보면요. 서울 도림천에서 1명이 숨졌고 서울 강남역 인근 보행로와 경기 남양주시에서 주택 1동이 일시적으로 침수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밤에 많은 비가 예보돼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차도 2곳과 둔치 주차장 70곳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북한산과 치악산 등 국립공원 6곳, 111개 탐방로도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수해 위험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인령 대피 기준을 넘어서고 군남댐도 주의 수위를 넘어섰다며 경보 방송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 네, 민 기자, 비가 잦으면 산사태 걱정이잖아요. 정부도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연천에 오늘 낮 12시부터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920여 곳에 대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 둔치 주차장을 점검해 900여 대의 차량을 사전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양수기와 모래주머니를 전진 배치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1만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중대부는 특히 비가 내리는 야간과 새벽 시간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모레까지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자세한 상황 춘천 총국에서 종합해드립니다. 윤석황 앵커 전해주세요. 네, 춘천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원 영서 지역에도 모레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어진 장맛비로 강원도의 땅도 물을 흠뻑 머금은 상황인데요.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가 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휴영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춘천 도심 하천인 춘천 공지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춘천은 하루 종일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비가 잠시 그치기도 했는데요. 깊은 밤인 지금은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 수위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내린 비로 물은 이미 흙탕물로 변해 있습니다. 밤이 깊은 탓에 도심 거리에는 인적이 뚝 끊기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숫자도 평소 주말에 비해선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장흥이 85mm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홍천 팔봉 5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2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구름이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오락가락하면서 앞으로도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자정부터 내일 오전까지, 또 내일 자정부터 모레 오전까지가 이번 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이른 새벽 많은 비를 머금은 비구름대가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 지역을 지나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 시간대에 많게는 1시간에 8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누적 강수량도 많은 곳은 최고 250mm가 넘을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하천 주변이나 계곡에는 비가 그칠 때까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물이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산간에선 산사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심 저지대나 농경지, 하천가에선 침수 피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밤과 내일이 큰 걱정입니다. 내일 밤 또한 큰 걱정인데요.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산사태와 축대 붕괴, 하천, 범람 등의 피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어느 곳이 호우 피해 가능성이 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80mm의 호우가 예상돼서 더욱더 큰 걱정인데요. 강원도는 세 곳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지금 상황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강촌교 보겠습니다. 이곳은 춘천 의암댐에서 수 킬로미터 하류 지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위가 많이 평소 때보다 상승된 모습이고 유속도 많이 빨라진 모습입니다. 이 강촌교 역시 방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춘천 지역에서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가늘고 굵은 비가 하루 종일 반복된 곳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북평면에 있는 수감교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근처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로 카메라 시야가 매우 흐려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빗방울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튀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삼척에 있는 하장면 추동제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삼척의 내륙 지역에 위치한 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찬비가 반복돼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이슬이 맺힌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피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적돼 있는 강수량도 많은 상황에서 오늘 밤과 내일 밤 또 집중적인 호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급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재난 가능성이 더욱더 큰데 특별히 또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재해가 발생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을 미리 추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자연재난재해 위험지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일종의 이 자연재해 재난지구가 강원도면 무려 1,900곳이 넘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곳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입니다. 갈마릅 정연지구 같은 경우는 하천 벌람이 우려되는 곳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갈마릅 신철원리와 갈마릅 상사리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D등급으로 측정돼 붕괴 위험이 높아서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니실 때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인 원주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인동 원동지구를 살펴볼 텐데요. 이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집중호우나 강풍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영월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영월에 있는 영월읍 연하리 석한천 같은 경우는 하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집중적으로 우려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박성은 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강원도 재난안전실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과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홍섭 강원도 방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정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모레까지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차원의 조치와 대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고 도와 8개 시군 392명의 공무원이 긴장 속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명피해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262개소에 대하여는 점검만을 편성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였고 하천변 18개 둔치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과 승강 계곡의 야영객들은 안전지대로 대피를 시키고 접근로는 통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59개소에 대하여는 가동상태 재점검을 실시하고 예비펌프도 추가 배치를 하였고 시간당 20mm 강수가 오는 지역에는 민방위 경보시설 271개소를 이용해서 피해 예방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CCTV, 자동 음성 통보 장비 등 재난 경보시설 1217개소에 대하여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오늘 강원 지역에서는 두 건의 피서객 익수 사고도 있었는데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주민과 피서객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서 지역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 강한 비가 내리면서 추가 250mm 많은 강수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기간 내린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붕괴 위험 지역과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중에는 바깥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군의 안내에 따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홍섭 강원도 방재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영서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춘천 보도국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을 때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 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센터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 지역은 시간당 10mm 안팎, 경기 남부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지역과 광주 지역인데요. 강원 영서 지역도 현재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빗줄기가 굵지 않은 상태인데요. 기상특보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충청의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비구름이 더 발달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다시 빗줄기가 약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밤이 되면 강한 빗줄기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밤까지 시간당 최고 8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중부지방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경계로 북쪽에는 찬 공기가,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해 있는데요. 두 기단의 경계에 지금 동서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바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인데요. 모레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남쪽 지역의 따뜻한 공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이 25도, 청주 역시 25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도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집안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번 장마는 야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조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